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0일의 환자가 1년 만에 100배 이상 늘어났다 합니다. 이 호흡기 질환은 어른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지요. 100일의 증상과 예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100일에 한번 다뤘는데 또 유행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질병입니까? 이게 백일의 특징이 계절을 타지 않는 이 질병입니다. 예. 그래서 꼭 겨울에만 유행한다고 볼 수 없고 예. 언제든지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백일해가 보르데렐라 퍼투시스라고 불리는 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인데요. 네네. 이 균에 의한 독소가 기존의 염증과 그리고 기침을 유발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질환이고 가족 내 발병률이 거의 80%에서 90% 이상 달하는 면역력 전염력이 아주 강한 질환이고 법정 2급의 그 감염병입니다. 이게 이제 면역이 없는 집단에서는 한 사람만 감염이 돼도 한 17명 정도까지 어이구. 감염시킬 정도로 전파력이 예. 아주 강한 질환입니다. 예. 보니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국내에서 신고된 100일의 누적 환자가 모두 3만여 명인데 이게 지난해 전체 환자의 100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6, 7월에 좀 환자 가파르게 늘다가 좀 잠시 주춤했었는데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100배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으신데 네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100일회가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호흡기 질환이 그랬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작년 대비해서 100배가 굉장히 큰 숫자고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큰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희와 비슷하게 3만 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호흡기 질환의 특성상 이게 면역도 충분히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제 겨울이 되니까 공동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 이런 감염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100일의 주사 그 기본 접종으로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예. 100일 접종을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 대부분들은 아마 이전에 다 맞았는 그렇겠죠. 연령대입니다. 예. 그런데 아이들이 좀 많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접종한 이후에 걸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100일에 접종을 했다고 해서 100% 예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70%에서 80% 정도는 예방이 되고 실제로 이제 이게 감염이 돼도 좀 덜 이게 증상이 좀 덜한 거죠.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그 백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른보다 어린 아이들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사망 사고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망 사고가 태어난 지 이제 2개월이 안 된 영아입니다. 올해 100일의 접종이 2개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면역이 생기기 전에 아마 감염이 돼서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기들은 3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호흡기 기관지가 굉장히 말랑해서 이런 100일회가 걸리게 되면 이 기관지가 다쳐서 이 뇌나 우리 몸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돼서 치명률이 거의 4%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위험하고 그렇지만 어른이라더라도 고위험군의 어르신들한테도 100일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면역이 약한 성인이나 또는 아이에게는 굉장히 이 접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100일의 감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코로나19 겪었잖아요. 좀 비슷합니까?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코로나19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환자의 직접적인 접촉, 기침, 재채기 등의 호흡기 전파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른들이나 소아라도 일부는 이게 임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가벼운 감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주요 감염원이 돼서 2주 이상 계속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100일에는 이 감염이 높은 이유가 증상이 없는 어른이 가장 주요 감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상이 없는 어른이 와 그러면은 아이들 이렇게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돌잔치 이런 거 갈 때 그죠. 좀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걸린지도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리 없이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감염되면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납니까? 100일에는 보통 이게 접촉이 돼서 감염된 상태에서는 3일에서 10일 정도 잠복이 지나고 난 뒤에는 1, 2주 정도는
마치 감기와 똑같습니다. 미열, 콧물, 기침, 가벼운 감기니까 뭐 그냥 우리 일반적인 해열제 정도 먹고 생활하시는 거죠. 네네. 이때가 가장 전염력이 강합니다. 이때 주로 많이 전염을 하게 되고 이 2주가 지나고 나면 특징적인 기침 소리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기침과 함께 마지막 기침 끝에는 슥슥 하고 하는 약간 흡하는 이렇게 천식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약간 그 느낌의 천식이가, 예. 특징적인 기침 소리를 내는 기침을 심하게 하게 되고요. 예. 아이들은 기침이 끝나고 나면 구토를 할 정도로 심한 기침을 하는 게 보통 한 2-4주 정도 지속하고 그 뒤로는 또 한 1-2주 정도 기침이 줄면서 이게 계속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의 특징 말이 100일 동안 하는 기침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랫동안 기침을 심하게 하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요즘 뭐 미열, 콧물, 기침 나면 조금 안 나오면 바로 병원 가긴 하는데 그 100일에 걸렸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100일에 걸린 게 확인이 되면 예. 그 항생제 투여가 원칙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격리 기간이 중요한데요. 이 항생제 치료를 100일에 진단받고 난 뒤에는 적절한 항생제를 치료한 지 5일까지는 일단은 격리란 표현이 뭐 가급적 접촉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5일 정도는 격리하는 게 좋고요. 항생제를 맞지 않은 경우에는 3주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에 가셔서 반드시 이 등교 여부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기본적으로 진단이 되면 5일은 치료를 하더라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것이 다른 아이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접촉을 하게 된다면 거의 70%에서 100% 정도 감염이 될 거기 때문에 네네. 미리 예방적 항생제 병원에 가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항생제 치료하는 것도 아주 좋은 그 예방의 방법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100일의 예방 접종을 언제 해야 되는지 또 적절한 주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예. 100일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 예방 접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을 동시에 접종하게 되는데요. 네. 2-6개월부터 시작해서 만 14, 16세까지 총 6번을 접종하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 접종한 경험이 없는 성인들은 10년에 접종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10년에 한 번 정도 접종을 하시면 되고요. 접종이 없었더라면 3회에 거쳐 접종하고 난 뒤에는 10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해야 되고 또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임신 주수가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꼭 접종하셔야 됩니다. 네네. 27주에서 36주에 접어드는 임산부들은 100일 접종을 이때 하셔야지 아까 말했던 2개월 이하의 영아가 이 접종의 항체를 같이 받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임산 말기에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하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러니까 2개월, 4개월, 6개월에 내가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본 접종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만 14세, 16세 이때 주사 안 맞은 것 같거든요. 예, 교수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면역 체계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청소년들도 14세 전후에 주사를 마지막 접종을 잘 안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에서 접종이 많은 이유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접종 꼭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임신 중에 이게 백신을 접종해도 되나 이런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100일의 예방 접종 부작용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거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신 중 접종으로 뭐 조산이나 사상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꼭 맞으시고 만약 혹시나 임신 중에 못 맞으신 분들은 분만 이후에 바로 접종하는 것이 좋고 이제 임신부가 출산하기 전에 가족들도 꼭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해서 또 남편분도 접종을 미리 체크를 해서 접종하는 것이 태어난 영아를 위한 영아에게 100일을 전염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궁금한 게 임신 전에 미리 만약에 100일을 맞았다고 하면은 그 영아한테도 이 항체가 전달이 됩니까? 태아한테도 어떻게 됩니까? 일부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100일에는 접종 이후에 가장 이 항체가 강하기 때문에 이 접종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면 임신주 때 또다시 맞는 것을 보통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좀 여쭤봐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권고할 때 나 얼마 전에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 그 정도라면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아니면은 좀 오래됐으니까 이번에 한 번 더 맞으시죠.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겠네요, 그죠? 예, 산부인과에 잘 안내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 동거 가족들도 그러니까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그런 집들은 다른 뭐 할아버지 할머니며 또 아빠며 이런 분들도 좀 다 맞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100일의 예방 수칙 좀 알려주십시오. 100일에는 백신 접종 외에도 일반적으로 개인 위생 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워낙 많이 경험하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또 적절하게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갈 때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는 습관을 다시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기침한 이후에 음식을 먹기 전에는 이제 손을 씻는 습관.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청취자분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혹시 백일의 환자들이 만졌던 손잡이 이런 것들 같이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입 안으로 안 들어가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손을 꼭 씻도록 하시고요. 네. 아이들은 기침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학교나 어린이집에 안 가는 것이 모든 아이들의 예방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어렵지만 백일에가 걸린 아이가 있으면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꼭 일정 정해진 기간 동안은 가지 않도록 잘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파상풍하고 백일해 등 6가지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혼합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된다고 들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접종 외에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간염 등 6가지의 감염병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는 유가 혼합 백신이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네. 기존에 5가가 있었는데 5가는 총 6번을 맞아야 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6가 접종 같은 경우는 총 4회만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있기 때문에 우리 영유아 데리고 어린이 데리고 예방 접종하려면 난리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 울고 뭐 사탕을 사주고 과자 사주고 달려가는 거를 최소 2번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유가 접종이 훨씬 더 보호자에게 영아에게 좋은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였습니다.